잔액 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5조 5천억 원이 넘는 이 미친 숫자가 찍힌 통장을 들고 있는 포식자가 있어. 다들 곡소리 내며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이 하락장에 누군가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현금을 어디에 꽂을지 행복한 고민 중이라는 거지. 지금 시장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해. 근데 이 고요함이 사실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발소리를 죽인 포식자의 움직임이라면 믿어지겠어? 거래소의 호가창이 파랗게 질려갈 때 이 포식자는 오히려 입맛을 다시며 쇼핑카트를 끌고 있어. 무부채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40억 달러라는 실탄을 장전한 채로 말이야. 결론부터 알려주고 시작할게. 이들이 준비하는 건 단순한 기업 쇼핑이 아니야. 이건 산업의 뿌리부터 뒤흔드는 생태계 강탈 프로젝트에 가깝거든. 남들이 이제 끝났다, 거품이 빠진다라고 외치며 도망칠 때 이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깃발을 꽂을 준비를 마쳤어. 그 깃발이 꽂히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시장의 질서는 완전히 재편될 거야.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내 자산의 가치가 아래로 깎여 나가느냐, 아니면 이 거대한 포식자의 등에 올라타느냐가 결정되는 단 한 번의 분기점이 바로 지금이야. 보통 시장에 공포가 만연하면 기업들은 곳간을 잠그고 몸집을 줄이는 게 상식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정 섹터의 금리가 요동치고 대규모 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에서 빠져나와 특정 계좌로 집결하는 현상이 관측됐어. 2026년 5월 현재 연준의 고금리 스탠스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거지. 이건 단순히 리스크 관리가 아니야. 4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이 한 곳으로 뭉친다는 건 곧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할 거라는 강력한 신호탄이야.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상황인지 수치로 증명해줄까? 현재 시장의 평균 부채 비율이 150%를 상회하고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는 이 시점에 부채 영원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야. 그런데 이들은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어. 레버리지라는 마약에 취해 파티를 즐기던 경쟁자들이 숙취에 시달리며 자산 매각에 나설 때 이들은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타난 거지. 이건 마치 모두가 칼 한 자루 없이 전장에 나갔을 때 혼자만 풀강화된 중장갑 전차를 몰고 나타난 것과 다름없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봐.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 하지만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숫자들이 튀어나와. 보통 매출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이 20%만 넘어도 돈 잘 번다 소리를 듣는데 이 포식자의 현금 전환 주기는 이미 마이너스를 찍었어.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현금부터 꽂히는 구조, 즉 고객의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정작 자기 주머니에 든 40억 달러는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뜻이야.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이들의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은 시장 평균보다 4.2배나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남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리파이낸싱 이자율 8%대의 비명을 지를 때 이들은 이자 비용 지출 영원이라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지.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치밀하게 설계된 자본의 요새지. 40억 달러라는 실탄은 현재 시장에 깔린 웬만한 중견기업 10개를 통째로 집어삼키고도 남는 액수야. 더 무서운 건 이들의 기회비용 계산법이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주가 수익 비율이나 보며 일희일비할 때 이들은 파괴적 M&A를 위해 대상 기업의 기술적 계좌를 소수점 단위로 분해하고 있어. 특히 최근 실시간 자금 유입 경로를 추적해보면 특정 반도체 IP 기업들과 차세대 전력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대주주 명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돼 이 포식자가 보낸 의향서가 시장의 매물들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다는 증거지. 생각해봐. 대출로 연명하던 옆집 기업이 이자 부담을 못 이겨 핵심 기술을 헐값에 내놓을 때 누군가는 그 기술을 현찰박치기로 가져가. 이때 발생하는 프리미엄 차익만 해도 상상을 초월해. 40억 달러의 현금력은 단순히 살 수 있다는 능력을 넘어 상대를 말려 죽일 수 있다는 권력이 돼. 2026년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매매 수치들을 분석해보면 이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길목마다 공매도 세력조차 뒷걸음질 치는 게 보여. 왜냐고? 현금 부자는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지는 유일한 존재니까. 이건 마치 체스판에서 상대방의 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내 말들은 전부 무적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같아. 남들은 10% 수익률에 목숨 걸 때 이들은 산업표준 자체를 매수해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설계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과 런던의 헤지펀드 데스크에서는 이 40억 달러가 어디로 튈지를 두고 오버나잇 리포를 뒤지며 밤을 새우고 있지. 하지만 진실은 의외로 거북해. 이 포식자가 노리는 건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의 통행세를 징수하는 절대적인 위치거든. 자, 이제 이 40억 달러라는 거대 괴물의 동선을 낱낱이 훑어보자고. 2026년 5월 현재 시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틱데이터를 보면 아주 기괴한 패턴이 하나 발견돼.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로 주주들의 입을 막는 게 일반적인 문법이지?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잉여 현금 흐름의 85% 이상을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 펀드와 오버나잇 리포 시장에 묶어두면서 마치 언제든 방석을 빼서 튀어나갈 준비를 마친 특수부대처럼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구체적인 날짜를 찍어볼까? 지난 2026년 4월 14일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확정되던 그날이야. 시장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단 3시간 만에 12억 달러어치나 강제 청산당하며 피바다가 됐을 때 이들의 계좌는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어. 공포지수인 VIX가 30을 돌파하는 순간 이 포식자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의심되는 창구에서 특정 반도체 후공정 업체와 저전력 AI 칩 설계사의 지분을 블록딜로 야금야금 받아먹기 시작한 거지. 이건 단순한 저점 매수가 아니야. 상대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골든타임에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고 그 폐활량을 통째로 뺏어오는 약탈적 수사에 가깝지. 더 소름 돋는 건 이들의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계약 부채 항목이야. 2026년 1분기 보고서를 뜯어보면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선수금이 전년 대비 142% 폭증했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의 갑에 위치해서 납품업체와 고객사 모두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소리야.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부터 내놓으라는 배짱 장사, 그리고 그 돈을 다시 40억 달러의 현금 뭉치에 보태서 사냥 자금으로 쓰는 이 선순환 구조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지. 현재 이들의 부채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도 0.04%에 불과해. 사실상 금융권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야.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들이 노리는 타겟의 실체야. 2026년 들어서만 이 포식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M&A 실사팀이 실리콘밸리와 대만의 특정 산업단지에서 목격된 횟수가 24회에 달해. 특히 전고체 배터리 핵심 특허를 가진 기업과 AI 가속기 냉각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사정권에 들어와 있지. 이들은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에너지와 열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 하락장의 공포를 먹고 자란 40억 달러의 괴물이 이제 막 사냥터의 울타리를 넘어 첫 번째 희생양의 목덜미를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데이터가 증명하는 실체야. 이제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이건 단순한 부자 기업의 쇼핑이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기존 질서의 파괴자와 새로운 지배자 사이의 처절한 혈투거든. 지금 시장의 갈등 구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성들이 무너질 때 현금이라는 철옹성을 가진 자가 그 영토를 헐값에 몰수하는 과정이야. 먼저 이 싸움의 한쪽에는 레버리지에 중독된 기존 세력들이 있어. 2025년까지의 초저금리 파티에 취해서 매출의 10배, 20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정당화하며 몸집을 불려온 녀석들이지. 이들의 전략은 단순했어. 계속해서 빚을 내서 기술을 사고 사람을 뽑고 마케팅을 퍼붓는 것. 하지만 2026년 현재 금리가 이들의 목구멍까지 차오르자 상황이 급변했어. 이제 이들에게 미래 가치는 사치야. 당장 다음 달 돌아오는 어음 500억 원을 막지 못해 핵심 특허를 시장에 던져야 하는 처지거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주인공 40억 달러의 포식자야. 이들의 갈등 지점은 명확해. 생존을 위한 구걸 vs 점령을 위한 기회비용이지. 포식자는 서두르지 않아. 대상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이 날 때까지, 아니 일사토막이 날 때까지 오버나잇 리포 시장에서 연 5% 이상의 확정이자를 챙기며 느긋하게 기다려. 2026년 5월 현재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는 중소테크 기업들의 유동성 비율이 80% 미만으로 추락했다는 보고서가 들려오길 기다리는 거지. 여기서 가장 잔인한 갈등의 본질이 튀어나와. 바로 기술의 사유화야. 원래 시장은 여러 기업이 경쟁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구조였지. 그런데 이 40억 달러의 거함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져. 이들은 단순히 기업을 사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표준을 가져가 버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 기술을 가진 A사와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가진 B사를 한꺼번에 삼켜서 경쟁사들이 이 기술 없이는 제품을 아예 만들 수 없게 만드는 생태계 봉쇄를 노리는 거야. 지금 이 포식자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이야. 벤처 캐피털들은 자신들이 키운 유니콘 기업들을 어떻게든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하지만 40억 달러를 쥔 포식자는 차갑게 대답하지. 그 가격에 살 이유가 없는데 한 달만 더 버텨봐. 그때는 반값에 사줄게.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수사관이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는 심리전이야. 이 거북한 진실의 끝에서 결국 승리하는 건 누구일까? 감정에 휘둘려 성장을 외치던 자들일까? 아니면 숫자에 미쳐 현금을 숭배하던 자들일까? 자, 이제 이 40억 달러라는 거대한 폭탄이 터졌을 때 우리 자산에 어떤 파편이 튈지 그 이면을 정밀 타격해보자고. 이건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야. 2026년 하반기 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소수점 단위로 역산해서 뽑아낸 잔인한 시뮬레이션이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포식자가 이 막대한 현금으로 공급망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버리는 경우야. 예를 들어
전력 효율을 40% 이상 개선하는 수직 적층형 패키징 기술 기업을 통째로 삼킨다고 가정해봐. 현금이 기술로 치환되는 순간 2026년 말 기준 이 포식자의 영업이익률은 지금보다 7.5%p 이상 추가로 치솟게 될 거야. 무부채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40억 달러라는 실탄을 장전한 채로 말이야. 무부채라는 방패에 고성장이라는 창까지 장착한 말도 안 되는 괴물 기업이 탄생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하락장이라 해도 이 기업만큼은 시총이 최소 30% 이상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어.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 하락장이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급행열차가 되는 셈이지.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흘러갈까? 오히려 40억 달러라는 돈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절망적인 상황도 대비해야 해. 시장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서 인수한 기업들의 가치가 도장을 찍자마자 20% 이상 폭락하는 경우지. 2026년 3분기 알고리즘 매매가 성장성 둔화에 베팅하며 공매도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주가는 버틸 재간이 없어. 특히 인수한 기업들의 가치가 깎여나가며 재무제표에 영업권 상각 비용이 찍히는 순간 그토록 자랑하던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시장에선 현금만 쥐고 있는 노인네 취급을 받게 될 거야. 이때 현금 비중을 80% 이상 확보하지 못한 개인들은 이 포식자와 함께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더 거북하지만 소름 돋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따로 있어. 이 포식자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사를 아예 고사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야. 핵심 특허만 쏙 빼가고 나머지는 공중분해시켜버리는 일종의 생태계 리셋이지. 2026년 현재 강화된 독과점 규제의 빈틈을 교묘하게 타서 특정 기술 표준을 사유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시장의 역동성은 죽어버리고 남는 건 이 포식자가 걷어가는 통행세뿐이야. 우리 지갑에서는 매달 보이지 않는 기술 사용료가 소수점 단위로 빠져나가고 자산 가치는 멈춰버리는 기술적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거지. 결국 이 40억 달러의 향방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시장의 산소 농도 자체를 바꿔놓을 사건이야. 누군가에게는 생명 연장의 호흡기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농도 산소 중독처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야. 이 포식자가 어떤 스위치를 누를지는 이미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회전율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결국 40억 달러의 향방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산소 농도를 결정하는 사건이 될 거야. 누군가에게는 이 산소가 호흡기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농도 산소 중독처럼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이 세 가지 경로 중 포식자가 어떤 스위치를 누를지는 이미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회전율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 4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쳐야겠지. 포식자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숫자 3가지와 진입 타이밍을 딱 짚어줄게. 이건 2026년 하반기 우리 계좌의 색깔을 결정할 생존 지침이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는 현금 전환 주기의 마이너스 유지 여부야. 재무제표를 열어서 재고자산 회전일수와 매출채권 회전일수를 더한 뒤 여기서 매입채무 회전일수를 빼봐. 이 숫자가 0보다 작거나 전분기 대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 그 기업은 남의 돈으로 40억 달러의 실탄을 계속 채워넣고 있다는 증거야. 이런 놈들은 시장이 박살날수록 사냥 능력이 배가 돼. 반대로 이 숫자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그건 고인물이 되는 거니 바로 탈출해야 해. 두 번째 숫자는 오버나잇 리포 금리 대비 영업이익률의 스프레드야. 현재 2026년 5월 기준 리포 금리가 약 5.3% 수준에서 놀고 있다면 이 포식자의 영업이익률은 최소 25% 이상을 유지해야 해. 왜냐고? 가만히 앉아서 현금만 굴려도 5%를 버는데 굳이 리스크를 지고 MA를 한다는 건 그 이상의 폭발적 이익을 확신한다는 뜻이거든. 만약 이 스프레드가 20%p 아래로 좁혀진다면 포식자의 공격성은 무뎌질 수밖에 없어. 그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망이 답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RD 비용 대비 자본화 비율을 봐. 40억 달러를 쥔 포식자가 무서운 건 그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무형 자산으로 바꾸는 속도 때문이야. 전체 연구개발비 중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는 비율이 15.8%를 넘어가는 시점을 주목해. 그건 곧 대규모 MA를 통한 기술 통합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거든. 이때가 바로 분할 매수로 진입할 최적의 타이밍이야. 구체적인 종목군을 원해? 지금 당장 HTS를 켜고 엔비디아의 2026년 1분기 현금성 자산 추이와 애플의 무부채 현금 흐름 보고서를 대조해봐. 특히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공급망 장악을 위해 대만의 하위 패키징 업체들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라는 거야. 진입 타이밍은 시장 전체가 시스템 리스크 운운하며 패닉 셀링이 나올 때 이들의 주가가 전저점 대비 0.786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그 순간을 노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너는 포식자의 입가에 묻은 피를 보고 함께 웃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지. 결국 판은 짜여졌어.
40억 달러라는 이 괴물 같은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크기겠지만 이 흐름을 읽어낸 사람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총량일 뿐이야. 2026년 5월 모두가 금리 인하라는 마약 같은 소식만 기다리며 하늘을 우러러볼 때 포식자는 이미 땅 밑에서 남의 영토를 통째로 삼킬 굴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질문 하나 던져볼게. 빚 한 푼 없이 5조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다면 과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주식을 비싸게 사줄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완전히 파산해서 기술과 시장을 헐값에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일까? 지금 이 포식자가 보여주는 차가운 침묵이 배려인지 아니면 마지막 만찬을 위한 준비인지 곰곰이 생각해봐. 시장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야. 준비되지 않은 자의 현금은 준비된 자의 곳간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40억 달러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 순간 우리 자산은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까? 아니면 그 포식자의 강력한 근육이 될까? 이 거북한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눈은 님들의 계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다음번엔 이들이 숨겨놓은 또 다른 현금 파이프라인의 실체를 들고 올게.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님들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라는 거 알지? 또 보자고.